안녕하세요. 작가 김시연입니다. 오늘은 절판되었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력 추천하고 싶은 책을 소개하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어요. 너무 훌륭한 책인데 이런 책이 왜 절판됐을까? 그래도 도서관에서 빌려볼 수 있거나 이 책을 구할 수 있다면 꼭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절판됐지만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첫 번째는 숫자 감각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많은 분들에게 이 책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사고혁신연구소 네이버 카페에서 지정도서로 선정된 책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공부하고 학습하고 생각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공부하는 아이들부터 성인까지 두루두루 읽어도 정말 좋은 책이다. 근데 이 책이 제가 절판됐다는 소리 들었어요. 인터넷 중고 서점에 가서 알아보니까 이게 중고 가격이 4만 원이 넘더라고요. 특히 이 책은 학창시절에 나는 수포자였다 이런 분들이 읽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수포자였거든요. 제가 왜 수포자가 되었는지 이 책을 읽고 그 원인을 어느 정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학창시절에 수포자였더라도 이 책을 읽어보시면 나는 수학머리가 없어서 수학을 못했지 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는 바뀔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숫자 감각에서는 선행 학습의 폐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거든요. 숫자 감각에서는 수포자마저도 수학과 과학을 잘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을 굉장히 재미있게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소개하는 방법은 수학과 과학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모든 학습법과 우리 일상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바바라 오클리의 말에 의하면 우리의 뇌에는 두 가지 네트워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집중 모드고요. 다른 하나는 분산 모드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네트워크를 적절하게 사용해야만 학습 효과를 늘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공부할 때 흔히 집중해서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 책에서는 집중 모드 못지않게 분산 모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분산 모드로 넘어가야 생각은 뇌에서 더 많은 공간을 누비게 된다고 하거든요. 분산 모드가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분산 모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산책하기도 분산 모드가 될 수 있고, 샤워하기, 잠자기도 분산 모드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이렇게 분산 모드와 집중 모드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야 뇌를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절판됐지만 여러분들께 꼭 소개하고 싶은 책 두 번째는요, 리플레이입니다. 이 리플레이는 제가 산 건 이렇게 두 권으로 분권이 돼 있더라고요. 1996년에 출간된 리플레이예요. 그런데 이 책이 한번 절판됐다가 2008년인가 9년에 다시 한번 리플레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출간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1996년에 출판된 책을 구했어요. 근데 저 이 책 구하는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제가 근래 읽은 책 중에서 가장 흡입력이 뛰어난 책이었어요. 이 책의 내용이 약간 니체의 영원 회귀서라고도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책의 주인공이 43살에 심장마비로 죽게 돼요. 다시 눈을 떴는데 20살의 자기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20살부터 다시 살게 됩니다. 다시 43살에 똑같이 심장마비로 죽게 돼요. 다시 20살로 돌아가요. 이 삶이 계속되는 겁니다. 주인공 제프 윈스턴은 1988년에 뉴욕의 작은 라디오 방송의 PD였어요. 1988년에 제프 윈스턴은 43살이었는데 아내 린다와 통화하는 도중에 심장마비로 죽게 돼요. 다시 눈을 떴을 때 대학 1학년생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동안 이 주인공 제프 윈스턴은 무미건조한 인생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다지 성공하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대학교 1학년으로 돌아가자마자 이번에야말로 멋지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거라고 다짐해요. 과거로 돌아갔으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박과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획득하고 재벌이 됩니다. 그런데 재벌이 되어서도 삶이 공허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러다가 자신이 미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을 막아보려고 시도해요. 하지만 이 시도는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미래를 알고 있어도 역사를 바꿀 수는 없었던 거예요. 바꿀 수 있다는 건 딱 한 가지라는 걸 알게 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뿐이었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 앞에 많은 선택지가 주어진 것 같죠. 누구나 한 번쯤은 상상했을 법한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상상했을 법한 이 생각을 저자가 너무 이야기로 잘 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자가 너무 궁금해졌는데요. 켄 그리무드는 책의 주인공 제프 윈스턴처럼 59세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작고하셨더라고요. 영화로 만들어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자기 인생을 과거로 돌아간다는 소재의 영화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리플레이라는 책이 그 어떤 영화보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절판되었지만 여러분들께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절판된 책은 빌 게이츠는 왜 생각 주간을 만들었을까입니다. 이 책은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따로 제작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도 절판되었더라고요. 지금 중고 서점에서 4만 원 이상에 팔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북이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고 싶은 분들은 이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서 생각하는 중요성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의 규칙을 따르게 된다고 하는데요. 생각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일까? 어떤 한 문제에 대한 생각을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그 생각이 금세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2주간의 생각 주간을 왜 만들었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깊이 생각하는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에요. 노스웨스턴 대학의 조 렐링 교수는 생각 그 자체보다 그 생각을 유지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생각이 벽에 부딪힐 때마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보면 결코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집요하게 언제 어디서나 그 생각을 끌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생각해야 되고, 영화를 볼 때도 생각해야 되고, 샤워를 할 때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그 생각이 사라져버린다고 하네요. 이 책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서 속도보다는 깊이를, 바쁨보다는 멈춰서 사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절실하게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들이 구해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책 소개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